오늘 만두 이야기는 2025년 새해에 소박한 꿈을 커다랗게 꾸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참사의 애도를 표합니다. 반복되는 참사도 시민이 나서서 극복해야 할 몫이라는 걸 확인하는 2025년입니다. 음력 1월 1일이면 을사년이 열리죠. 을사년 하면 가장 먼저 을사늑약이 떠오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의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이게 이제 일제 강점 사과와 배상입니다. 1905년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을사년인 1965년 6월 21일 한일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 문학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이 빠진 거죠. 다시 돌아온 을사년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습니다. 이 빼앗긴 임금 권리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월급제를 추진하면서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시킨 겁니다. 임금 수혜액이 대폭 줄었죠. 사측에게는 이게 꼭 먹고 알먹기입니다. 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임금 협상을 통해서 월 10만 원을 인상했다고 가정하고 임금 수혜액을 따지면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여기에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가 되지 않았다면 7.5를 곱해서 750%니까 이게 임금 수혜액이 됩니다. 근데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되기 때문에 7.5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150%밖에 없어서 1.5만 임금 수혜액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사측이 이제 꼭 먹고 알먹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첫 번째는 단일노조 시절에 선 월급제 후 주간 2교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2교대 하자. 이때 월급제는 어떤 월급제일까요? 이것은 사무직 월급제. 사무직이 이제 보통 그 대졸이라고 치면 4년 정도는 인정하자 그래. 하지만 이후부터는 4년 차이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맞춰보자. 예를 들자면 계장이다라고 하면 과장 직급 이런 식으로 맞춰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급제를 하자라는 것을 사측이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현대차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를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2교대제와 월급제에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래 수혜액을 회피하는 방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주간 2교대제로는 첫 번째는 연장 근로를 대폭 축소했죠. 실제로 이제 추가 근로, 잔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노동 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가 대폭 줄었죠. 10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 근로인데 지금은 00시 40분까지니까 대폭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급제로는 상여금 600% 기본급화, 임금 수혜액이 줄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요율이 150%에서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야간 근로 축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소송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9일 대법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반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법 전원 합의체는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근무 일수를 채워야지만 지급하는 금전, 그 다음에 재직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 이런 것들도 통상임금이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 김장 상여금,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가정의 달 일시금, 휴가 일시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통상임금 시급이 오르겠죠. 그러면 주차, 연차,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반영됩니다. 사측이 즉각 시행하길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되자 지난 12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대법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웹상에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검토할 것. 그래서 대폭 늘어나게 될 텐데 통상임금 시급이, 그걸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 또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세미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우선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우선 노동 강도 강화를 별도로 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초과 근로와 휴일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죠. 노동 강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휴일 근로나 초과 근로는 축소됩니다. 안 그러면 현재 총액 수준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요율을 또 수정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 현재 총액 수준을 맞춰주겠다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통상임금 합의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후 적용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금 주고 총액 수준을 맞추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성과급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시금도 지속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 명칭을 정확히 하겠죠.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이걸로 변경하자.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든지 가정의 달 일시금이라든지 휴가 일시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이쪽으로 다 몰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여금 150%마저도 기본급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에 맞서서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냐. 노동 강도 강화 시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측이 또 이런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로 나올 것들을 감안한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완전 주간 이교대, 0시 이전 퇴근, 이전에 교대를 다 마치는 겁니다. 30분씩만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 4일제까지. 그리고 상여금 600% 아예 분할 지급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아예 월급의 고정 OT를 확보하자. 체계 개편을 하는데 그냥 현행대로는 안 되겠다.
현재 총액 수준은 안 되고 우리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필요하죠. 특별 성과급 기준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과 순이익까지 통합해서 반영하자. 이것 이외에도 통사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을 바꾸자. 현재는 240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근데 실제로 240시간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209시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도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만두노조와 새노조까지 해서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법률 자문,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 충분히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5년에 던져진 숙제에는 확장돼야 될 민주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사실 87년 직선제 개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직선제니까.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도 당선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 해산권도 이 당시 87년 개헌으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무력화됐죠. 국회에서. 그러니 87년 개헌으로 윤석열이 당선되고, 윤석열이 당선됐지만 비상계엄은 무력화되는 이런 한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제 2024년 12월에 87년 체제 한계가 정확히 드러났던 거죠. 가장 극적으로. 한편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머무는 것도, 이것도 고약합니다. 선출한 자가 탄핵까지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국민투표면 하루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